안녕하세요. 나이스스탁 강문석 총괄팀장입니다. 나이스스탁에서 카톡 리딩을 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인데 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하루에도 수십 건 상담을 합니다. 수십 건 상담을 하는데 주식시장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물린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담들을 많이 주십니다. 지금 21년 1월이죠.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고, 카페나 인터넷 또는 방송 이런 등에서 주식시장이 불안하다 또는 폭락을 한다 라는 내용들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미를 털기 위함이니 여러분들도 속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주식 투자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매도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요즘 카페, TV, 방송들 많이 보시죠? 방송들에서는 매수 타점, 매수 타이밍, 매매 기법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줍니다. 요즘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는데, 정작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다루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수익 청산할 수 있는 매도 타점, 그리고 매수 타점부터 공략해서 끝까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저희 나이스스탁의 리딩 방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희는 공장에서 벽돌을 찍어내듯이 그냥 단순하게 사세요 파세요만 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종목을 따라갈 때는 왜 매수하는지, 왜 매도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 레포트라던가 비중, 그리고 매도 가격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스윙이면 스윙, 단기면 단기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리딩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년도 코로나가 종식되고 있습니다. 21년도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죠. 20년도 정부 정책을 한 단어로 압축을 하면 그린 뉴딜입니다. 21년도는 디지털 뉴딜이죠. 우리는 그러면 그린 뉴딜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린 뉴딜 sek터들은 최소 300%에서 400%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뉴딜, 이번 정부 정책의 예산은 2.4조입니다. 작년에 비해 2배가 더 늘었습니다. 2배. 1.2조가 들어갔을 때 300%, 400%가 상승했습니다. 이번 2.4조입니다. 그럼 정부에서 뿌리는 돈을 우리는 걷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투자자들입니다. 정부에서 수혜주로 뿌리는 정부 정책 수혜주들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포트 단단히 구성해서 반드시 수익 청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문석 총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모자가 특이합니다. 그렇죠? 개미대장 강문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 2월 10일 여러분들하고 오늘 파헤칠 내용은 첫 번째, 글로벌 정상국 상승 랠리. 이게 무슨 뜻이냐? 글로벌 정상국이라고 하는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중국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원자재 값, 철광석, 구리, 니켈, 아연, 금 이런 원자재 값들이 왜 상승하고 있느냐. 근데 그 상승한 것이 제조업에 어떤 영향을 주어서 제조업이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배워볼 겁니다. 배워보기 전에 각 국이 어떻게 슈퍼랠리가 있었고 어떻게 상승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작년 3월 19일 대폭락이 있었죠. 대폭락이 있고 그 다음 쭉 그대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지금 각 정상국들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다음 중국 상해지수. 지수들은 이거는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열어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짚어드리는 내용이고, 지금 보시면은 중국 상해지수도 쭉 우상향하고 있죠. 다우지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도 3월 23일 최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 쭉 그대로 우상향을 합니다. 여기서 뭐 한 번씩 눌림목을 주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단기 조정으로 볼 수 있죠. 바로 기술적 반등하면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3월 16일 최저점을 찍고 한번 여기서 흔들렸죠. 여기서 대폭락이 오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너무 상승했는데 한 번 더 폭락이 오는 거 아니냐 말이 많았지만 바로 며칠 만에 상승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리값 한번 보겠습니다. 구리값 같은 경우는 3월 19일 구리 원자재 값도 쭉 폭락을 했죠. 쭉 폭락을 하고 그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폭락했던 그 구간에 비해서 거의 뭐 한 3배가 뛴 거죠. 폭락한 그 구간에 비해서는요, 거의 한 3배가 뛰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수들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글로벌 정상국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가 뭔지 봐야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는 제조업 슈퍼사이클, 이게 왜 슈퍼사이클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떤 종목을 준비해야 되는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정상국들이 상승하는 데는 제조업이 현재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는 PMI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PMI 지수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PMI가 무엇이다 라는 걸 정말 친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외국어 표기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Purchasing Managers Index라고 있습니다. 약어. 그래서 PMI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정도, 뭐 지불 가격, 고용 현황 등 전체적인 거죠. 주문부터 생산, 그리고 구매, 뭐 고용, 이런 것까지 다 항목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0에서 100 수치를 나타낸 건데, 일반적으로 50 이상, 쉽게 말해서 회원님, 투자자님들 잘 들으십시오. 쉽게 말해서 PMI 지수가 50 이상이다 라고 하면 경기의 확장가 좋다,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50 미만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볼까요? 당연히 수축이겠죠. 확장 또는 수축이겠죠. 그러니까 50 미만이면은 부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50 이상 경기의 확장이다 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어요. 자, 공장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릴 수 있는 공장의 한계는 요겁니다. 자, 공장이 이렇게 풀가동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연기가 쭉쭉 나오면서 풀가동이 되고 있어요. 근데 공장이 풀가동이 되려고 하면은 그냥 막 풀가동을 이렇게 막 돌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는 사람이 있어야 이제 풀가동을 하겠죠. 쉽게 말해서 수요. 구매자가 가방을 예를 들어서 판다고 합시다. 가방을 파는데 가방은 그냥 한 명당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그죠? 한 명당 하나씩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10명이 있어요. 근데 공장에서 가방을 15개를 만듭니다. 물론 뭐 여분으로 하나씩 더 구매를 하겠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명에 딱 하나씩만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15개를 만들면 5개는 재고가 되죠. 5개는 재고가 돼서 이거는 만약 판매를 못하면 영업 손실로 가겠죠. 영업 손실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이 풀가동이 되고도 수요를 못 채우고 있어요. 공장이 풀가동이 된다는 거는 수요가 그만큼 높다라는 겁니다. 회원님들, 투자자님들, 수요가 그만큼 높다라는 건데, 지금 중국 정부를 보면요, 중국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코로나가 직격탄으로 맞은 게 중국이잖아요. 물론 뭐 다른 나라도 힘들고 우리나라 소상공인도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중국이 코로나를 최고로 지금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직격탄을 맞았는데 여기서 뭐 당연히 제조업들 공장들 다 문 닫았겠죠. 제조업 바닥 났습니다. 제조업을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전기차 사업이에요. 전기차에 중국이 사활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만 1000여 개, 2000여 개예요. 반도체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2000여 개입니다. 2000여 개. 어마어마하죠? 물론 뭐 더 많은 장비들이 있고 더 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00여 개 정도가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총괄님 잠시만요. 아까 여기 제조업 슈퍼사이클 혹시 이게 반도체인가요? 맞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죠. 반도체 소부장에 해당되는 종목이고요. 자, PMI 우리 알았죠? 이거 넘어갑시다. 50 이상 50 이하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50 이상 50 이하 딱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국가별 PMI 지수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미국 PMI 지수 제가 뭐라고 했죠? 쉽게 말해서 50 이상이면 확장, 50 미만이면 축소라고 했는데 거의 60에 육박하죠.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고 있고 공장이 풀 가동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나라 보겠습니다. 다음 나라 독일입니다. 독일 57.1 빨간불까지 들어왔죠. 지금 보면은 전고점이 62, 63에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쭉 그대로 올라가고 PMI 지수 공장도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코로나가 그만큼 종식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고 지금 국무총리께서 계속 2단계 연장하죠. 저는 2월 초에 2단계 살짝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2단계 계속 연장하면서 설 연휴 전까지는 꼼짝 마라 라고 하시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코로나를 잡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좀 저도 이해는 안 가긴 합니다. 9시 이후에 술을 먹으면 코로나가 덜 걸리고 9시 이전에 술을 먹으면 코로나가 뭐 덜 걸리고 이런 건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정리돼서 주변 지인들하고 또 술도 한잔 하고 싶고 또 놀러도 가고 싶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돼가고 있고 한국도 제조업 지수가 50 이상으로 공장이 한국도 풀가동이 되고 있어요. 충분히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거의 고점이죠. 신고점이잖아요 지금. 신고점입니다. 이렇게 풀가동이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자, 원자재 값의 슈퍼랠리를 봐야 되는데 원자재 값의 슈퍼랠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데 10명의 구매자가 있어요. 근데 물건은 5개밖에 없어요. 그럼 물건 값은 급등하겠죠. 그죠? 근데 물건은 15개예요. 구매자는 5명입니다. 물건 값은 급락하겠죠. 떨어지겠죠. 가치가 하락하겠죠. 가치가 상승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서 보면은 지금 구리나 마연 이런 원자재 값이 왜 상승할까요?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는데 그만큼 재료를 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 납, 아연 이런 주요 원자재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 자, 물 좀 먹어야 돼. 물을 안 갖다 주셨네. 자, 원유, 철광석, 뭐 무섭게 뛰는 원자재가 하루하루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 보시지 않죠? 안 챙겨 보시죠? 이런 이슈들이 하루하루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딱 한 종목에 이렇게 시야를 맞추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저는 참 아쉽다는 겁니다. 저도 물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100% 다 뭐 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100%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알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뭐 종목을 짚어드릴 때
이 종목이 이렇고요. 이 종목이 이렇고요. 이 종목 1에서 매수하고요. 이 종목이 지금 어느 타이밍이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봉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우스갯소리로 인생에 계획하는 것들은 다 반대로 간다라는 말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획하고 종목에 대해서 알고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거는 기사 제목을 보시라는 거예요. 계속 원자재 값이 뛰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주요 원자재, 이게 중요하죠. 주요 원자재 국제 가격이죠. 자, 작년 1월과 올해 1월을 비교합니다. 중간이야 뭐 그냥 올라가는 과정이다 치고요. 작년 니켈 값은 톤당 13,507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7,863달러로 거의 한 4,000달러 정도 차이가 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구리 6,000달러에서 7,972달러, 약 30% 상승을 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급등했죠. 알루미늄도 1773에서 2004로 1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철광석이 제일 미친듯이 급등했죠. 철광석 값은 90에서 174달러로 거의 한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원자재 값들이 상승하면 당연히 제품 가격도 상승하겠죠. 그러면 원자재 값만 딱 받아서 기업들이 올리느냐? 아니죠. 당연히 영업 매출도 더 그만큼 뻥튀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 반도체 슈퍼사이클 종합 소재 회사입니다. 원래는 종합 소재 회사까지가 아니었어요. 여기는 이제 부품 회사, 뭐 소재 장비 회사 이랬는데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대장주인 종합 소재 회사로 이제 명칭을 거의 이제 시장의 규모를 바꾼 뜻입니다. 바꿨다는 뜻입니다. 21년 제가 시장 뭐 준비하라고 했죠? 21년 디지털 뉴딜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제조업의 강자 지금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릴 겁니다. 반도체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 라는 테마로 나왔는데 이 기업은 본딩 와이어와 솔더벌 이게 두 가지 핵심 사업입니다. 본딩 와이어가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성장 동력주로 솔더벌, 그 다음 솔더벌 재생사업 이 두 가지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중국 반도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전기차 사활 걸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몇 개라고요? 2,000개입니다. 2,000개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게 중국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죠. 당연히 전기차 끌어올리려면 반도체 시장 성장해야겠죠. 전체 시장 발음이 안 되네. 전체 시장 40% 수요 중국 내수에서 발생한다. 왜?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얘네들은 전기차를 만들어야 돼. 얘네는 국가산업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국가산업으로 전기차를 국가산업으로. 본딩 와이어 이 기업에서 본딩 와이어 판매량이 세계 선두예요. 한국 기업입니다. 세계 선두예요. 2차전지 요것도 톡톡히 수혜를 받고 있어요. 2차전지 음극질, 음극 활물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특허 취득을 했고요. 이 물질이 지금 이제 신규 성장 동력으로 지금 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금 본딩 와이어라고 하면 제가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금 본딩 와이어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은 본딩 와이어로 특허 취득했습니다. 금보다는 은이 싸죠. 금하고 은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은 당연히 은이 높죠. 그죠? 똑같이 뭔가를 만든다라고 했고 뭐 제품의 뭐 수준 차이가 이렇게 없이 요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금이랑 은이랑 똑같은 가격이면 저 같아도 은을 씁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본딩 와이어 솔더 사업 하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제가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본딩 와이어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이거 금으로 만든 실 같은 건데 머리카락 거의 4분의 1 두께이기 때문에 금 3.75g이면 1100m를 뽑아냅니다. 1100m를 뽑아내고 자, 은 본딩 와이어
보시죠. 자, MK전자 대표 종목명은 MK전자입니다. 여러분들 종목명은 MK전자고 본딩 와이어 부분 글로벌 1위 도약. 이거 기사는 근데 18년도에 난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왜 가져왔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니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봅시다 한번. 여기 보면 제가 아까 18년도라고 했죠. 18년도 기사를 왜 가져왔냐. 향후 5년 내 은본딩 와이어와 솔더 2차 전지 음극재 사업을 통해 IT 종합 소재 회사로 도약한다. 이미 도약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되게 행복해 보이시죠? 우리 이진 대표님.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작년부터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차트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차트 간단하게 보고 가면 뭐 주가가 그렇게 뭐 보잘것 없었습니다. 7,000원, 8,000원대를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뭐 3월에 이때는 다 코로나 그걸로 여파로 이제 뭐 크게 타격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쭉 성장하면서 고점 12,900원을 돌파하고 코로나 한번 또 이때 터졌죠. 그렇게 하면서 잠시 이제 주춤거리다가 지금 다시 이제 솔더볼 사업,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수혜 계속 받다 보니 쭉 우상향을 하고 있죠. 네. 이렇습니다. 요게 은 본딩 와이어예요. 은 본딩. 아까 봤던 금 본딩 와이어랑은 좀 다르죠. 색깔만 다릅니다, 여러분들. 전혀 뭐 상대적인 여기 보이죠? 제품이고 상대적인 원가 절감 및 동일 성능 구성. 동일한 비용으로 동일한 성능을 구현한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용이 저렴한 것을 쓰는 게 가격적으로 경제력이 있죠. 자, 보면은 제가 여기 요 뉴스도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시대 한 대당 반도체가 2,000개. 전기차 보통 미래차로 가니까 그게 자율주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래차, 수소차 다 해당되죠. 반도체 품귀 심해진다. 그만큼 반도체에 들어가는 재료들, 반도체에 관련된 1차, 2차 벤더들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업, 이 NK전자 말씀드렸죠. 본딩 와이어와 솔더볼의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독보적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자, 은 본딩 와이어 설명드릴게요. 자, 금의 대체제 역할을 하죠.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겠죠. 그럼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면 회사 수익은 강화된다. 매출이 증가된다. 그러면 영업 수익은 늘어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음극재, 실리콘 합금 소재, 타 음극재료 대비해서 초기 효율이 월등하게 우수합니다. 이거는 이미 국가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이고요. 여기서 특허 취득까지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솔더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인데, 솔더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제가 이 사진까지 다 가져왔어요. 솔더볼이라고 하면 우리 납땜을 이렇게 하잖아요. 납땜을 이렇게 전자판을 두고 납땜을 합니다. 이렇게 납땜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 납이잖아요. 이렇게 납땜을 합니다. 이렇게 납땜을 하죠. 납땜을 하는데 요즘에 뭐 기계가 다 하죠. 반도체들 기가 다 하는데 요런 솔더볼들을 만들어요. 요게 다 규격이에요. 규격. 이런 것들이 다 규격입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요런 솔더볼들을 만드는 게 MK전자에서 했던 일이에요. 요런 것들이 다 솔더볼이에요. 요거 막 징그럽죠. 요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솔더볼인데, 요 솔더 사업이 솔더 페이스트까지 확장이 됐어요. 그냥 솔더 볼, 요 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솔더 페이스트까지 확장을 해서 수익 및 외형적인 성장까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급등하죠. 이 MK전자를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건 단순하게 은 본딩 와이어 요것만 매출이 증가한다. 이거 당연히 매출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1차 호재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음극재 이거 2차 호재입니다. 그리고 이 수익 및 외양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솔더 사업 요게 3차.
그러니까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부러지더라도 은 본딩 와이어나 솔더 사업에서 실적을 충분히 견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이 리스크가 아니라 로우 리스크로 가면서 하이 리턴을 우리는 꿈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을 찾아서 이런 탄탄한 기업에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솔더버를 또 재생을 하는 이 재생 사업까지 가자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MK전자 지금 주가를 보면 오늘 기준, 오늘 2월 10일 기준 11,150원입니다. 11,150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월요일 연휴 푹 쉬시고 월요일에 매수한다 라고 보면은 11,000원에서 뭐 많게는 한 11,500원 이 부근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가 비중 10에서 한 20% 정도 그 정도 매수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리딩 과정은 제가 리딩 과정에서는 제가 뭐 5%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예수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0에서 정말 많게는 20% 그리고 리딩대로 따라오실 분은 비중은 5%로 잡고 리딩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도할 때는 매도 타이밍 알려드리니 회원님들께서도 매도하실 때 욕심내지 마시고 1% 2%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이해 가실까요? 예,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 여러분들하고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주가 폭락 구조에서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은 역시 보통의 개미 투자자죠.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기술주들의 실적 우려 전망 속에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